네, 반갑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9시 투자 인문학 1타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어슴새벽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따뜻함과 냉철함이 공존하는 남자 어슴새벽 아들입니다. 네, 오늘도 지금 원래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제가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라이브 방송은 아니고 녹화 방송입니다. 제가 이제 시차 때문에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래도 이제 토요일 밤 9시마다 방송 올리는 걸 지키기 위해서 제가 방송 장비 열악하지만 노트북과 마이크를 챙겨서 유럽 어딘가에서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 상태나 컴퓨터가 조금 사양이 아무래도 데스크탑보다는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마이크 약간 중간에 끊김 현상도 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까지는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제가 정상적으로 데스크탑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약간의 음질과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의를 봐서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시차 때문에 제가 또 내일 이제 밤 9시에 방송이 올라가려고 하면 아침쯤에 이제 방송을 올려야 되는데 내일 이제 오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일찍 한국 시간보다는 좀 하루 좀 안 되게 조금 빠른 시간에 지금 방송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시세가 이제 내일 지금 업비트 보는 거와 여러분 볼 때 조금 차이가 있으실 수는 있어요. 그런 거 좀 미리 양해를 드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알트들 이제 좀 시총 준 메이저 아래에 있는 알트들 소위 말한 자발트들이 크게 펌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유혹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급등할 때 60% 올라가는 리퍼리움에 쫓아 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좋은 메이저 코인을 버리고 이걸 타면 또 갑자기 마이너스 40%가 되고 이미터블엑스 뭐 이렇게 올랐다가 여러분들이 사면 이제 또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게 늘 여러분들의 그 자산을 갉아먹기 위해서 암호자산 시장에 이 순환매라는 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급등하는 것들에는 여러분들 투자를 쫓아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신념을 가질 수 있는 몇몇 코인들 제가 계속 강조하는 비트, 이더, 리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신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워낙에 정보도 많고 다뤄주는 유튜버도 많기 때문에 그 외에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해서 신념을 갖고 있는 몇몇 코인들 빼고는 여러분들이 근처에도 안 가시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샀다가 떨어지면 신념이 없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버티질 못하고 또 손절을 하고 그러다 또 메이저가 가면 또 다시 사고 이걸 반복을 하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계속 녹게 돼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XRP 제가 향후 보고 있는 이제 아주 정상적인 희망회로 정도를 이야기를 드릴 것 같아요. 뭐 저는 단기간 뭐 한 달 8월 달에 급등을 해서 XRP가 10,000원을 갈 거다 아니면 뭐 더 높게 갈 거다 이런 사실 좀 그래도 XRP 뭐 모든 어떤 게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약간 좀 그런 코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그건 쉽지 않다라고 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2024년까지 어떤 알트 시즌이 오고 XRP가 단기적으로 한 몇 개월 안에 어디 정도 지점까지 움직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제가 이제 XRP 소송 결과도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분명히 얘기를 좀 드리지만 투자 마인드가 인문학에 대한 투자 그 공부가 안 되어 계신 분들 코인 투자를 지금부터는 들어오시면은 위험하실 거예요. 물론 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금도 엄청난 기회의 순간인 건 맞아요. 제가 이제 기회와 증명이 중첩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지만 근데 투자 마인드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들어오면 거의 필패하기 딱 좋다. 그런 순환매에 당하고 그래서 투자하지 마셔라. 이제 투자 마인드 안 돼 있고 지금 뭐 코인 가격 좀 올랐다고 막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어차피 언제 투자해도 망하기 때문에 하지 마시라고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낮은 가격에 제가 지금 비트코인 투자하기 좋다고, 제가 작년 12월 FTX 그때도 정말 저 나름대로는 사실 욕을 엄청 먹지만 제가 계속해서 지금 투자하기 진짜 좋다 이렇게 해서 계속 강조드렸고, 사랑 도반 분들에게는 특히나 제가 아무리 돈이 물려 있어도 하루에 5,000원을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산 5,000원이 만원이 되고 또 그 5,000원이 몇만 원이 되는 그렇게 불어나는 시기다, 굉장히 싸게 샀으니까 영향격차를 벌일 수 있는 시기다라고 강조를 드렸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때 샀던 사람들도 안 좋게 투자를 실패할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투자 그릇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트코인 계속해서 횡보하고 이런 식으로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8월 달까지 해가지고 좀 더 빠지고서 이제 올라가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지다가 올라가고 쭉 빠지다 올라가고, 이것도 그렇잖아요. 쭉 가다가 홈밸리 한번 터지고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SEC 바이낸스 기술하다가 쭉 올라가고, 이거의 반복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년 반감기 그리고 2025년까지 제가 계속 제도와 블랙락 이런 데 다 들어오니까 좋아질 거라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이거의 반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라면 인내를 하고, 어차피 이 시장이 좋아질 거긴 알면, 딱 가격이 싸지면, 제가 스타벅스 커피 이론에 이야기 했잖아요. 스타벅스 커피 맛있는 거 아는데 4,000원에 팔다 2,000원에 팔면 사야 되잖아요. 여기 팔다가 4천만 원에 팔다가 3,500에 팔아요, 비트코인을 만약에 기준으로. 그러면 가치는 똑같은데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및 뭐 점점 좋아져요. 그러면 가격이 싸지면, 가치는 좋아지는데 가격이 싸지면 오히려 사야 되잖아요. 근데 대중은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런 구조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좀 빠지다가 올라가고, 올라간 건 순식간에 올라가잖아요, 며칠 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잡지 못하죠. 이때는 손절을 하고, 그거의 반복이니까 이게 8월 달에 설령 이렇게 좀 움직이고 안 좋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다음에 이 상승이.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야 될 때고, 지금 여러분들 새롭게 하신 분들한테 제가 투자를 권유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은 어차피 투자해도 지금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럴 때 투자를 잘 이어나가고, 투자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때가 아니라 지금 설레어야 될 때인 거죠. 왜냐면 어차피 또 이게 나올 거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오직 그 순간은 이런 장대 양봉이 미친 듯이 계속 나오는 순간, 한 달 넘게 막 3개월 동안, 그때는 여러분들 두려워해야죠. 대중들이 돈만 넣으면 나도 돈 벌었는데 너도 돈 벌었는데 하는 때가 오면. 지금은 이렇게 빠질 땐 오히려 설레어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장대 양봉을 기다려야죠. 왜냐면 어차피 올라갈 건데 난 지금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지금 시간을 접근하고, 지금은 기다려야 되면서, 약간 그렇다고 하락장을 기다리는 시기는 아니고 상승장의 기다림의 시기잖아요. 이미 어두운 터널은 지났고 밝은 데로 나가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 빛이 들어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좋아해야 된 상황이죠. 근데 지금 오히려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있다. 크립토 공포지수도 보면 지금 이제 중립단계로 또 내려왔어요. 약간 약탐욕으로 갔다가 또 내려왔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중립 공포에 있을 때는, 우리 작년에 제가 이 공포에 있을 때 무조건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람들 관심 없고, 유튜브 대부분 암호화폐 유튜버 저 포함해서 다 조회수 잘 안 나오죠. 대중들은 공포 때는 사야 될 땐 관심이 없고, 여기에 가면 조회수가 터지면서 관심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정답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 성공하는 비밀에 대한 정답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수없는 책과 인터넷에 성공한 사람들의 말, 워렌 버핏의 말, 투자 구루들의 말 다 알고 있죠. 동트기 전의 새벽, 공포의 사랑 다 알고 있잖아요. 몰라서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성공은 딱 하나예요. 모든 성공의 비밀이 인내에 있는데, 그 인내를 행동으로 못 옮길 뿐인 거지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방법은 이미 클리셰, 아주 지루하고 뻔한 거잖아요. 그냥 인내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비트코인 계속해서 그렇게 하락하다가 상승, 하락하다가 며칠 만에 상승,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락 계속할 때 그냥 꾸준히 투자를 이어나가는 거죠. 그냥 오직 두려워야 되는 순간은 장대 양봉이 계속해서 한 달, 석 달 동안 쏟아질 때, 그때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인내의 시기인 거예요. 모든 이거는 학업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어떤 진짜 얻기 힘든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도 인내인 거고, 사업 역시도 뭐야, 대중들의 마음을 얻는 게 사업이잖아요. 그것도 인내인 거고, 투자 역시도 똑같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포기할 때까지 내가 버텨내는 게 투자인 거고, 다 메커니즘은 인내 속에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탐욕 지수 안에 여러분들 성공의 정답은 이미 들어있어요. 이때 여러분들 용기 내고, 이때는 용기 내지 말고 탐욕을 절제해야 되는 순간. 지금은 두 개가 중첩되어 있잖아요. 블랙락이 이미 ETF 신청했고, 성공이라는 시대적 방향성에 대한 암호화폐가 망하지 않을 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얘기할 때는 저 역시도 제 머릿속에 뇌피셜을 맞춰서 미래를 그렸지만, 지금 이미 미래의 청사진을 금융형님들이 다 보여줬잖아요. 근데 가격은 아직 여기 있고, 그러면 기회와 증명이 중첩되어 있는 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두려울 게 어딨어요. 이미 미래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용기를 내야 했고 여러분들 지치지 않아야 될 때인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답 차트, 제가 여러분들 핸드폰 바탕화면에 해놓으라고 해는 구글 트렌드, 여기도 보면 대중들 관심 없잖아요. 대중이 관심 없을 때 여러분들 관심 갖고, 대중이 관심 많을 때 이제 관심 떨어뜨려서 여러분들은 파티장에서 나오고, 이걸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같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하고 매주마다 똑같이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이 당연하고 지루한 거를 계속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제가 이제 하랑 도반분들에게 이제 외국에 나와서 여러 고독의 시간을 좀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특히나 생각을 했냐고 하면, 제가 이제 투자 마인드 관련된 거, 그리고 하랑 도반분들에게는 삶의 자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많이 쓴단 말이에요. 뭐 건강에 관련해서도 쓰고, 물론 이제 투자 마인드나 건강 관련된 거는 거의 제가 이미 다 제 스스로 체득을 해서 그냥 진짜 제가 말하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진짜 나라는 사람이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다라고 제가 느낄 정도로 체득이 된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우주의 법칙이라든지, 이제 우주의 법칙도 사실 누가 말하면 이게 종교적인 걸로 다룰 수 있지만, 종교와 과학은 저는 이제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나름 공부한 거에 따르면, 그 다음에 삶의 자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체득한 거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은 이미 체득을 했지만, 저 역시도 망각의 동물이니까 탐욕을 절제해야 되고, 어떻게 공포의 힘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릴 정도로 어느 정도는 제가 되지만, 저 역시도 탐욕의 순간이 됐을 때 절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리마인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저도 제가 가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마 뭐 투자 방송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이 자기 고찰이랄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과연 내가 투자 관련돼서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 실제 내가 투자를 해서 나는 돈을 벌어봤는가, 이거에서 스스로 답을 못하는 투자 관련 방송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저는 그렇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들이 미리 주식 사놓고 파는 이런 사고를 치는 이제 뉴스에도 나오는 것도, 터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스스로 내가 이 정도의 자격이 되는가 말하는가를 스스로 늘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투자 마인드에 관해서는 제가 경계함을 거의 갖지 않을 정도로 제 스스로 체득을 많이 했지만, 저도 여러분들한테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때는 저 역시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고 부족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 스스로 말하면서도 내가 되고자 하는 나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많구나 라는 걸 늘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게 나쁜 거냐라고 하면 제 스스로한테는 동기부여니까 좋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자기 스스로 검열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을 것 같다. 저 역시도 제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가고 있는 거고, 지금은 모든 대중이 두려워하지 않는, 아예 그냥 대중 자체가 관심이 없는 상태에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이때를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걸 체득을 하고 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제 조금 더 아마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제 스스로의 이제 여러 생각을 하다가, 진짜 나와 내가 되고자 하는 그 사이 어딘가에 나는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봤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SEC가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 동시에 승인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블랙락도 신청을 했고 피델리티 이런 데 다 신청했잖아요. 그레이스케일은 예전부터 넣어놨고 자기네들이 우리 예전에 넣어놨는데 워낙 전통금융에 블랙락 이런 데들 먼저 해주지 말고 이거 페어하게 한꺼번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밑밥을 깔아놓으면 SEC에서도 미리 이런 얘기 나왔는데 블랙락만 딱 먼저 해주면 아무래도 좀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왜냐면 신청한 조건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누구 거 먼저 해줄 명분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누가 먼저 될진 모르지만 이미 그레이스케일이 수없이 넣어서 안 되던 거를 블랙락이라는 99% 확률로 되는 그들이 넣었잖아요. 금융 최고 형님이.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현물 ETF 시대, 이더리움의 ETF 시대, 뭐 XRP의 시대 이런 정말 시대적 방향성, 코인의 모든 자산의 토큰화 위로 올라가는 그 기반 토큰들 ETF가 되면 세상 돈들이 큰 돈들이 이제 들어와서 펀드 형태로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부의 바구니가 진짜 커질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에서요. 바이낸스 현물 거래량 비중 50%, 3년 전보다 26% 오히려 늘었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이제 점유율이 미국도 그렇고 미국에서 SEC 때려가지고 좀 낮아지긴 했지만 암호화폐 현물 거래 비중이 50%를 차지한다. 그만큼 이제 오더북이라는 서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실제로 많이 존재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바이낸스의 영향력은 줄여도 나중에 50% 아니면 40%까지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 해도 어때요? 거의 독과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갈 거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바이낸스에서 제가랑 도반분들에게 몇 개월 전에 SEC 계속 난타전 터질 때는 이제 바이낸스에서 좀 빼서 뒀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서 쯤에는 이제 바이낸스에다 다시 코인을 좀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서헤이즈가 AI 기반의 DAO 이제 민주적으로 하는 이제 DAO가 그런 거죠. 그래서 확산 불가피하다. 그래서 탈중앙화 활성하고 ETH가 급등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 아서헤이즈가 자신 블로그 통해서 인공 AI 기반 경제 모델은 탈중앙화 자율조직 DAO 구조를 활용해서 스스로 통치할 것이다. 지금 뭐 월드코인, AI 코인 이런 것들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그 코인은 투자를 하진 않지만 앞으로 결국에 AI 형태로 경제 모델이 탈중앙화돼서 돌아가는 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탈중앙화 역시도 거대한 중앙화의 틀 안에 저는 들어간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탈중앙화도 어느 정도의 그 범망은 지금 만들려고 그들이 하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완벽한 탈중앙화냐라고 하면 그냥 뭐 탈중앙화인데 KYC를 지금 막 하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게 끝까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인공지능 기반의 경제 모델에서 탈중앙화 이 자율 조직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통치하면서 결국에 이런 모델일 형태가 가요. 뭐 어느 정도 중앙화와 탈중앙화가 오버랩 돼 있는 상태일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여기서 제일 잘 돌아가는 코인이 이 기반이 이더리움일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비트는 그냥 그레이존, 모든 세상의 돈은 아무리 투명화가 되고 CBDC 형태가 되고 뭐가 돼도 지하의 어둠의 돈으로 존재해야 되는 영역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저는 그 역할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할 거라고 보고요. 비트코인이 뭐 어둠의 돈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탈중앙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런 AI 기반이라든지 탈중앙화라는 명분에 쌓여있는 이 영역 섹터에서는 ETH가 차지하고 이더리움이 그 다음에 기존 금융권 이제 은행들, 핀테크 업체, 그 다음에 각국 CBDC 뭐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메인으로 쓰는 것들은 이제 리플렛, 이제 XRP, 리플사가 하는 여러 시스템 기반 이 세 개의 삼각편대 형태로 가고 그 외 아래에 뭐 이더리움 쪽에 레이어 2도 나오고 XRP, 레저 여러 가지 또 붙고 뭐 스텔라 루멘도 있고 그 아래 뭐 알고랜드 뭐 여러 가지 기업들 헤데라 뭐 이런 거 다 있겠죠. 하지만 메인은 이 세 개가 이런 식으로 삼각편대를 가져갈 것 같다. 이게 제가 앞으로 보는 향후 3년, 5년이고요. 이전에도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정치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는 사실 그냥 정치인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이용해서 이분도 위믹스 코인으로 문제를 많이 터뜨리셨죠. 그래서 어느 정당이건 간에 이렇게 그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하는 거면 무조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사를 제가 왜 들고 왔냐라고 하면 루나코인도 또 사고 팔았다는 정황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에어드랍을 남은 걸 팔고 남은 잔량으로 해서 루나2를 이제 거래소에 받게 됐다. 그러면 이제 루나가 있었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건데, 뭐 얼마가 있었고 얼마를 팔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일단 루나코인도 사고 판 정황은 있다라는 건 팩트고, 이분 이제 위믹스 같은 경우는 뭔가가 있었죠. 그러니까 좀 아닌 척 코레 했지만 위믹스 관련돼서 문제를 좀 많이 일으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떤 걸 하셔야 되냐라고 하면, 이런 기득권으로 미리 정보를 선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의해서 주식시장도 조작이 되는데, 주식시장은 그나마 금감원이라는 데에서 이미 그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터링을 해요. 근데 코인 쪽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더 문제인 건 한국의 김치 코인들은 이런 게 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업비트에서 막 급등하는 순환매 이런 거 중에 한국 김치 코인 절대 하지 마시라고 하는 게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기에 정보가 너무 앞서 있으니까 이미 싸게 산 다음에 막 기산해서 급등할 때 그들은 팔고 나오고, 그걸 여러분들이 사는 거잖아요, 대중들이. 그러니까 절대 김치코인 근처에 가지 마셔라,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변화인 거예요. 이때는 이제 경기 침체 구간이니까 빚을 내서 하는 사람이 쭉 줄어요. 이때도 쭉 줄죠. 2008년도 쭉 줄고, 이때 코땡땡 사태 때 또 이제 해가지고 이때 막 돈 막 찍어내니까 늘어났다가, 이때 금리 인상 때 또 엄청 줄어요. 지금 이제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버블이 또 다시 좀 차고 있는 거죠. 보면 쭉 하다가 쭉 하고 횡보하다 쭉 올라가고, 다시 또 수직 낙하 쭉 올라가고 다시 하고, 지금 에너지 버가 한번 쭉 올라가고 다시,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또 조정받고 이걸 하겠죠.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 사람들이 또 빚내서 투자하는 게 대략 뭐 이 근처 언저리까지 올라올 거 아니에요. 여기 언저리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는 내년 시점 정도쯤에는 다시 요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요런 게. 그 전까지는 좀 상승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연말 정도까지는 해서 조금 이 사람들이 좀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는 그때가 되면 다시 또 줄고, 이런 형태로 반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를 좀 보면, 달러 인덱스잖아요. 달러 인덱스를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채널상으로 쭉 빠졌다가 쭉 올랐다가 2009년도에서 계속 올랐다가, 이때 그 코땡땡 사태 때 돈 엄청 찍어내면서 쭉 빠졌다가 고통스러웠던 2020년에 엄청나게 달러가 강세로 갔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가 계속 채널 상단 맞았기 때문에 이제 내려갈 거다, 이제 급속도로 내려갈 때가 됐다라고 얘기했고, 거의 시차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달러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걸 좀 더 확대를 좀 해보면 지금 여기서 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노트북이라 이렇게 하고 여기 가다가 다시 여기 딱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지지와 저항 구간 여기 맞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내려갈 거라고 좀 봐요. 다시 암호자산 시장에도 횡보가 좀 끝나고 다시 좀 어느 정도 상승이 있겠죠. 본격적인 알트장은 올해 오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가능성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진짜 막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021년에 4월, 3월 이때 있잖아요. 그 미친 상승 알트장. 그거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어느 정도 예열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미친 상승장이 지금 오길 간절히 바라면 누구나 다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오고 좀 늦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어차피 올 거를 알아요. 여러분들 1년 뒤에 여러분들이 그때 사야 돼 라고 말하는 지금의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거를 알면, 좀 늦어지는 걸 알면 지금 여러분들 준비를 단단히 해둬야죠. 그러니까 물때가 밀물이 들어오는 게 명확히, 나는 바다의 근처에 살아서 밀물 몇 시에 들어오는지 너무 잘 알아. 그러면 지금 배를 조금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들어둬야 될 시기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왜 물 안 들어오냐고 배 위에서 막 뛰고 있으면 배 갈라지잖아요. 배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밀물이 들어올 걸 확신을 할 수 있는 그 신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배를 더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더 소를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향성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타이밍과 그러니까 방향성보다는, 사람들은 늘, 대중은 타이밍을 요구해요. 타이밍은 누구도 맞출 수 없는 거고, 타이밍은 신념의 영역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냥 물론 이제 운도 신념이 있어야 따르는 이런 건 있지만, 그냥 사실상 여러분들이 약간 갬블하는 느낌인 거잖아요. 도박을.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집중해야 되는 건 방향성에 집중하면서, 방향성이 확실하면 여러분들이 신념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기간이 조금 늦게 오거나 생각하는 내 타이밍이 안 와도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난 밀물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지금 배를 만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투자로 성공하는 길입니다. 자, 이게 달러 인덱스 이제 차트,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거에 대한 확대본인데 이제 갖고 왔어요. 트위터에서 갖고 온 건데, 이런 식으로 바운스 하고 다시 하고 한 번 하고 세 번 하고 점점점 낮춰져, 고점을 낮춰가면서 지금 아래로 한번 살짝 뚫었다가 다시 반등해서 이 지점에 걸렸죠. 그래서 이제 낮아질 것 같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자, 그리고 요건 뭐냐, 리플 XRP의 이제 원장이에요. XRP 레저 원장인데, 여기 보면 PSC 요거 있죠. 이 팔라우 스테이블 코인이 여기서 이제 트러스트 형태로 해갖고 발행이 된 거예요. 엄청난 양이 이제 발행이 된 거예요. 요거 이제 들어가 보면 팔라우 스테이블 코인 파일럿 발행해가지고 나오죠. 그러니까 XRP 레저 상에서 그래도 한 국가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돼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인 거죠. 사실 근데 이 정도 하는 코인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리플 XRP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맨날 음모론 코인이라고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그냥 계속 XRP가 가격이 오르고 해도 끝까지 XRP는 음모론 코인이다, XRP는 절대 망한다, XRP는 스테이블 코인이라 1달러에 머물 거다, 이렇게 해주는 게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 분들과 논쟁하지 마시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XRP 계속 욕하고 투자하지 마, 너는 그럼 네가 좋아하는 부동산을 하건, 아니면 뭐 비트코인 좋아하면 비트코인만 하건, 아니면 뭐 이더리움만 하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보면 이제 볼륨이 좀 크니까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와 마크 조커버그와 해서 AI로 만든 거예요. 꽤 그럴싸하죠. 이제 실사와 약간 그 만화 느낌을 섞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재밌죠. 세상이 좀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로고를 보시면 파란색이 아니라 X로 바뀌었죠. 드디어 트위터가 X로 바뀐 거예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X닷컴이란 걸 옛날부터 하려고 했었잖아요. 위챗 같이 모든 금융과 그 다음에 교통과 모든 것들이 다 아우러지는 앱을, 슈퍼앱을 만들겠다고 한 그 역사적인 이제 X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X라는 숫자를 참 그들은 좋아합니다. 이 X가 영어 로마 숫자를 뜻하니까 모든 0이 뭐 어떤 것도 만들 수 있는 숫자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X를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X, 우리 XRP도 당연히 X 여기 사이트 트위터라고 하는 예전 거기서 나중에 뭐 도지, 비트 이런 것처럼 암호화폐로 당연히 결제되는 몇몇에 들어갈 거라고 봐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얘기하고 있는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2015년, 16년 패턴과 19년 패턴 둘 중에 하나인데, 15년 패턴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쭉 하고 다시 조정 쭉 했다가 다시 쭉 두 번째 사이클에 이동을 하잖아요. 지금도 비슷해요. 결국에 이런 식으로 3단, 거의 3단
그 하락을 한번 해주고 여기 한번 더 이런 깊이 빼주고 SEC 때 뺐죠. 그 다음에 가다가 이렇게 첫 번째 하고 지금 두 번째 해주고 다시 여기 쉬고 있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길어져서 요 흐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요 정도까지 빠져요. 한 28,000까지. 그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여기서 갈 수도 있고 그거 누구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다시 얘기하지만 타이밍이 아니라요, 결국에 일로 간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가나 여기서 가나 어차피 가니까 나는 꾸준히 투자를 이어가고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원칙대로 행동을 해서 모아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의 여러분들 지루해하지 않고 인내를 하는 게 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할 거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투기를 할 거면 여기서 가냐 아니면 여기서 가냐, 난 그럼 여기서 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팔아서 여기서 살래,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게 투기고, 투기는 나는 이 방향성을 믿지 않고 여기서도 방향성 믿지 않으니까 나는 근데 난 어느 정도 양봉 나오고 이때부터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정도는 사실 투자 맞죠. 바닥이 어딘지 예측을 못하니까 나는 어느 정도 진짜 의미 있는 이평선 전환을 보고 들어갈 거야. 그러면 대략 한 이때쯤 보고 들어가게 될 거예요. 당연히 이때는 못 사겠죠. 그러면 안정성을 택한 대신에 수익률은 좀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그건 각자의 스타일이고 그건 뭐 상관할 바가 아닌 거고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매분 매초 단타를 하는 행동은 모든 걸 다 먹으려고 하는 건 투기에 가깝다. 그래서 매분 매초에 다 먹으려고 하는 행위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지난 몇 년 계좌가 이미 너무 훌륭해. 그럼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트레이더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좋지 않다. 그럼 여러분들은 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들은 트레이더 극소수잖아요.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공부도 안 하고 욕심만 나서 따라하고 있는 거니까, 노력은 안 하고 그 수익만 내고 싶은 거니까.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투기와 투자를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건 여러분들의 지난 계좌가 여러분들이 투기를 하는지 투자를 하는지 이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투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방법을 바꿔보세요. 그렇죠? 방법을 바꿔야죠. 자, 이것도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딱 그 그림이에요. 좀 더 지루하게 한 8월 정도, 9월 묶어서 한 8월 중순까지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흘러내리다가 뻥, 이때도 실리콘밸리 으악 하면서 뻥, 쭉 흘러나다 뻥, 계속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다가 뻥, 이런 식으로 가는 게 2015년 16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방향성이잖아요. 방향성은 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지. 불과 작년 막 12월 막 1월 막 이럴 때도 저도 이제 암호화폐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암호화폐 유튜버들이 많이 떠요. 전 대부분 이제 채널 추첨 안 하는 걸로 해서 제가 잡음이라고 느끼는 것들 대부분 잘 안 보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몇몇 개들을 떠서 이제 보게 되면 1월 달에 지금이 뭐 어떻게 돼서 더 아래로 더 빠질 것 같다, 3월 달에 해갖고 지금 이제 언제 고점일 것 같다, 이런 그 방향성을 너무나 잘못 읽고 보는 유튜브 채널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단기간에 타이밍을 예상을 하면 그건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것도 저도 다 틀려요. 근데 제 얘기를 여러분들이 맞냐 틀리냐로 구분하지 마시고요. 이 얘기 역시도 이게 진짜 답답한 제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갔다 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좀 더 했다 갈 수도 있고 누구도 몰라요. 그냥 이거를 보여드리는 오직한 이유는 어떤 방향이 되던 방향성은 위로 가는 사이클로 이미 터널의 밤은 지났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지, 이 언제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방향성을 어떻게 누가 맞히겠어요. 그죠? 저도 거의 대부분 틀리죠. 제가 리플 XRP 이번에 이제 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때 운 좋게 딱 갔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맞힌 게 아니라 인디인 기후제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리플 XRP 소송 잘 될 것 같고 움직일 거라고 저는 계속 얘기했고, 그게 계속 얘기하다가 요번에 그냥 딱 얻어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타이밍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투자에서 방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건 투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 방향성을 하는 게 바로 트레이더고, 전문 트레이더.
근데 방향성을 쫓는데 여러분들 계좌가 트레이더만큼 훌륭하지 않다. 그럼 여러분들은 두 길을 하는 거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자, 이제 비트코인의 3주봉을 보면 지금 이 이제 볼린저 밴드 찹 지표를 한번 갖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빨간 선 위로 올라오고 나면 쭉 상승을 해요. 그쵸? 이때도 빨간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빨간 선 위로 올라오고 잠깐 했다가 2019년 20년 때는 하다가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도 힘든 빨간 선 아래 구간 한참 내려오다가 이때 넘어갔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힘든 구간을 하다가 2022년 하고 드디어 넘어왔죠. 그래서 여기 거의 달랑달랑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다음에 4만 5만으로 가는 게 필연적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8월 달부터 좀 본격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월 중순 지나서 장대 양봉이 나올지 9월에 나올지 아니면 진짜 8월 초에 나올지 그건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근데 시대적 방향성은 지금 블랙락, 피델리티, 뭐 그레이스케일은 우리도 같이 싸잡아서 ETF 해줘라. 지금 이미 분위기는 잡혀 있잖아요. 큰 형님들이 움직였고 SEC가 칼춤 추는 거를 이미 큰 형님들, 전통 금융권들이 암호화폐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 다 벌어줬고 이미 그들이 세팅해서 들어왔고 이제는 열릴 때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3주 봉에서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음에 여기로 가야 되는 게 앞으로 2024년 5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직 이때만을 기다리면 되는 거지. 지금은 어떻게 봐요? 지금은 기회의 순간인 거죠. 올해 투자한 분들한테는. 지금 투자하고 지금 제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는 자칫하면 지옥의 투자가 될 거고요. 투자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은요. 바닥에 투자해도 돈을 잃고 이때 투자하면 당연히 돈을 잃어요. 바닥에 투자하면 1000만원 중에 이때 100만원 투자하다 이때 1000만원 받고 5천만원 더 대출해서 넣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견뎌내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투자 인문학, 투자 마인드를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가 굉장히 공평한 거예요. 이걸 견뎌내고 이때 인내한 사람들만이 이때 내가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 현명함을 깨닫게 되는 거지 이때 운 좋게 들어왔다고 절대 돈 못 벌어요. 이때 들어온 사람들은 이때 가서 돈을 다 넣거든요. 이때 들어왔어요. 이때 돈 다 넣어요. 난 이때 시작했는데 이때 내 자산 1000만원 중에 100만원 넣고 이때 1000만원 받고 5천만원 1억 넣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겪는데 여러분들의 성공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금융 형님들하고 우리들은 불공평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대중들 안에서는 굉장히 공평한 게임인 거예요. 이 시간 안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이 타이밍 안에 언제가 고점이에요, 언제가 저점이에요 안에 누군가한테 얻으려고 하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쫓으려고 하는 게 대중이지만 실제 정답은 거기에 없고 이런 힘든 구간 속에 여러분들이 언제가 탐욕이고 지금은 내가 잘 샀어야 되고 지금 용기를 냈어야 되는구나 그 안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제 하나의 패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가고 2024년에 이렇게 올라주면 모두가 예측하는 패턴이 아닌 지금 변칙 패턴이거든요. 대부분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시 이런 식으로 포물선으로 가는 걸 예상을 하잖아요. 그게 반감기 사이클 전형적인 패턴이니까 물론 전형적으로 갈 수 있죠. 그 확률이 더 높지만 시장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요번에 많은 사람들이 지난 두 번의 사이클 때문에 요번에도 역시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할 때 오히려 이런 패턴이 나와버리면 모두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모를 변칙 패턴이 나오는 걸 머릿속에 인지를 해두면 대중이 일로 많이 몰려가네? 변칙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다. 바로 이 패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리플 XRP의 이제 일봉. 자, 원래 리플 XRP가 2017년에는 보통 일주일 정도 안에 처음에 상승을 초기에 하고는 일주일 정도 안에 움직여줬거든요. 근데 이번엔 대형 호재인 XRP가 승소를 하고 나서도 물론 지금 이제 항소를 한 해 만에로 또 지금 발목을 잡고 있지만 저는 이미 족쇄가 풀렸다라고 보고 어찌됐든 근데 게리 겐슬러가 그들 이제 아직 뭔가 타이밍을 점치기 위해서 그들이 게리 겐슬러 보고 야 가서 리플 XRP 바지가랑이도 잡아봐 라고 했고 그래서 또 항소 드립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항소도 이제 아마 보름 안에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거 하냐 마냐 해서 또 그걸 토레스와 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고, 그 기간도 한 10일 정도 아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탈주하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물론 근데 여기서 늘 XRP는 어떤 패턴 많이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다라고 그냥 가겠죠. 근데 여기서 가다가 갈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빼고 가면 사람들이 진짜 여기서 또 거래량이 그래도 또 한번 터지면서 실망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어떤 패턴이 나오냐, 역시 똑같죠.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짜 중요한 건, 저는 여기서도 또 샀거든요. 여기서 가나, 여기서 한번 하고 가나, 어차피 여기 갔을 때 내 평가 자산은 똑같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 갔을 때 내 계좌가 떨어지는 게 두렵고 그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바로 투자는 그 마음 불편한 걸 이겨내는 게 투자고, 그 마음 불편한 걸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게 공부를 통해 얻는 확신을 넘은 신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투자하면서 암호자산이 새로운 부의 바구니가 될 거라는 그 강력한 신념을 얻어내면, 여기서 되나 여기서 되나 그게 불안하지 않는, 비트코인은 어차피 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내가 비트코인을 지금 사나 아니면 8월 중순에 좀 더 빠져서 사나 별 의미가 없다, 난 무조건 적립으로 모아간다가 되려면, 결국에 테슬라 투자하는 테슬람들이 꾸준히 계속 테슬라 차를 타면서 테슬라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주 테슬라를 사 모으는 것도 결국에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세상이 뭔지, 테슬라가 뭘 하려고 하는지 너무나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코인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여러분 역시도 코인에 투자를 하려면 새로운 부의 바구니인 암호자산이 결국에 전 세상의 부를 다 담는 부의 바구니가 돼서 모든 자산이 토큰화가 됐을 때, 제가 지난 이번 수요일에 방송에서 얘기했죠. 주식, 채권, 부동산 모든 게 토큰화된 그 바구니 위로 옮겨져서 다 담겨요. 그러면 약간은 다르겠지만 서로 다 연결이 될 거예요. 기존에는 시스템이 연결이 안 됐죠. 근데 자산들이 다 토큰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주식, 코인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뭐가 폭발해요? 유동성이 폭발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돈은 물 흐르는 것처럼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흘러가는 게 돈이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이 연결성 자체가 플랫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돈이 흐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자산을 토큰화하는 순간 물 흘러가듯이 중력의 위아래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돈이 수익률에 따라 흘러가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돈들이 토큰화가 돼서 모든 자산의 섹터들이 한 플랫폼 위로 올라오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가나 여기서 이렇게 가나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서 빠져서 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 가는 거야 라는 거를 각자의 선택이에요. 여기서 걸어놨는데 빠졌다 가면 좋은 거고요. 만약에 그냥 가요, 그러면 나는 이걸 기회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마인드는 이렇게 가져야 된다, 시대적 방향성은 이렇게 된다라는 마인드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XRP도 긴 터널을 지났죠. 그 다음에 소송이라는 마지막 그 빛의 터널에 드디어 마지막 문을 열었잖아요. 소송 이제 해갖고 XRP 증권 아니라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항소 뭐라고 말이 많아도 결국에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코인 중에 리플이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 지금 예전에 XRP 우리가 투자할 때 제가 400원 이하에서 모으자, 이더리움 20만원에서 모으자라고 했던 몇 년 전에 제 슬로건, 이더리움 지금 얼마예요? 500만원 넘어갔다가 200한 얼마죠? 열 몇 배 올라있죠? XRP 얼마요? 400원에서 지금 고작 한 2배 정도 올라있는 요 가격대예요. 소송해서 했는데 결국에 얘도 제자리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자리의 근거에는 XRP와 이더리움 차트, XRP BTC 차트에서도 보면 나오지만 정말 오랜 기간 수축이 되어 있잖아요. XRP 혼자. 그럼 얘도 결국에 수축과 팽창, 사이클의 법칙에 따라서 올라가는 때가 당연히 오죠. 이 프로젝트가 잘 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근데 잘 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근거 하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1년 뒤 2024년, 2년 뒤 2025년에 7월달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성공한 내가 될 수도 있고요. 실패한 나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주는 다중우주라고 해서 그냥 중첩 상태에 있잖아요. 여러 확률에 존재하잖아요. 성공한 나도 존재하고 1년 뒤에 실패한 나도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공한 나를 만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흘러가는 1분 1초를 얼만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거는 인생, TV 하나를 사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사는 것처럼 투자를 하면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신념을 얻어내야만 여러분들의 투자가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 1년, 2년 뒤에 성공한 나를 만날 확률을 높이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1분 1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이 동기부여가 되셨다고 하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나 하루에 30분씩 뭘 할 건지 정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중간중간에 하루 이틀 지칠 수도 있죠. 하루 좀 며칠 지칠 수도 있고 사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넘어진 자리에서 잠시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넘어진 자리에서 평생 일어나지 못하면 평생 절룩거린다라는 그 말처럼,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나면 평생 절룩거리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기왕 시작했는데 난 매번 투자 실패해. 평생 절룩거릴 거 아니에요. 패배감을 안고 살아가야 되니까 기왕 시작했는데 트레이딩 계속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냥 맨날 급등하는 코인 쫓아 샀는데 맨날 나는 실패를 하네. 그러면 방법을 바꿔보고 인내의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신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봐서 여러분들이 결국에 성공이라는 맛을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지는 거죠. 그럼 1, 2년 뒤에 여러분들은 성공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고. 자, XRP 이제 주봉 차트도 좀 보면 이런 식으로 저는 XRP가 단기적으로 막 올해 지금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하랑 도반분들한테도 계속 강조했죠. 발사대가 중요하다고. 근데 소송의 발사대가 저는 한 1.3달러 정도를 되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소송 합의 뉴스가 최소 1.3달러 정도에서는 나오길 바랬는데, 물론 아직 합의라는 지금 이제 그 XRP의 그 SEC 항소 관련된 게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또 한 번의 이제 쇼가 있을 가능성이 전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너무 낮은 가격대에서 XRP의 그 승소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승폭이 사실 더 컸으면 좋았는데 여기 가다가 지금 여기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서 또 항소로 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포드를 하면서 사람들 겁을 주고 있는 거고, 이유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좀 발사대가 다소 아쉬웠다라는 건 이제 지난 제 투자 이제 몇 개월을 훑어보면 그런 생각은 좀 들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에 올해 안에 뭐 그 10달러를 돌파를 하고 이런 건 사실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건 쉽지 않고, 우리가 이미 하랑 도반분들이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매도를 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준비해 놓으신 대로만 그대로 두시면 지금 이 구간 언저리 구간에는 그래도 요번에 항소 기한도 지금 좀 정해져 있죠. 이제 한 15일 안에 항소 여부도 해야 되고 또 항소 승인해 줄지도 나오고, 그리고 또 몇몇 XRP들의 다른 호재들, 또 그 다음에 수엘 또 리플사 이제 매월 가을마다 하잖아요. 그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언저리 근처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지정검에도 준비해 놓은 것들, 우리들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하기로 했던 약속했던 것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글로 남겨드렸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제 계획도 남겨드렸고, 그러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바꾸지만 말고, 여러분들이 또 가격이 갑자기 XRP가 하루에 한 80% 올라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쿵쾅쿵쾅해서 내가 더 오를 것 같아, 나 좀 바꿀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이 구간에서 얼마를 팔아야 되냐. 저는 이미 다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 질문에 속 뜻은 결국에 그거예요. 더 수익을 내고 싶은 방법이 있을까요?를 묻는 건데, 사실 그 방법을 제가 알면 전 이미 워렌 버핏이 됐겠죠. 그쵸?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냥 제가 지키는 건 오직 하나예요. 원칙대로 제가 정해둔 구간의 일부 물량씩 제가 어떻게 팔 거라는 거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절대
실패할 수가 없고 무조건 이길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의 수가 나와도 잘 되는 투자, 그걸 하는 거예요. 다 먹으려고 한다라는 건 반대로 하나도 못 먹을 가능성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으려고 한다는 건 필승을 할 수 있는 카드를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완전 초대승 아니면 초쪽박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답은 여러분들 아시죠? 모든 투자의 구루가 말하잖아요. 연애 수익률 몇 프로만 누적해서 10년으로 복리를 쌓아도 엄청나다고. 그게 인류가 풀지 못한 복리의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걸 하라고 얘기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의 탐욕 절제하는 건 이미 우리가 다 공부했으니까 그거대로만 하시면 돼요. 바꾸지 말고. 자, 그리고 요것도 보면 이미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 너무 많고, 저도 이런 거를 여러 번 보여드렸고,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처음에 500% 상승하고 그 다음 9,500%, 점점점 수익률이 줄어가죠. 두 번째 350%, 그 다음 3,000, 그 다음 150%, 650, 지금 한 대략 80%, 그 다음에 또 줄겠죠. 한 300% 뭐 이 정도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략 뭐 한 몇억 가겠지만 여기서 뭐 한 2억 3억 가겠죠. 결국에 2025년 뭐 이쯤 됐을 때 그러니까 갈 건데,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미드텀 랠리가 와서 나 한번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미드텀 랠리 안 오고 천천히 올라가나요? 난 다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어차피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제가 진짜 조언해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뭐냐면, 시간은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유한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잘해주고 싶은 부모님, 그 다음에 가족들, 뭐 어린 자식이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있으신 부모들이 있다라고 하면 영원히 기다려주진 않으니까, 저 역시도 그게 늘 숙제지만, 그게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진짜 이때 돼가지고 큰 돈을 버는 것과 이때의 삶의 질을 택해가지고 이때 어느 정도 돈을 해서 쓰는 것과, 이때 큰 돈은 있지만 내 주변에 내가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내 곁에 안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즐기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졌을 수도 있고, 이미 유년에 즐겨야 될 뭐 자기 자식이 조금 이미 커버려 갖고 뭔가를 못 해줄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지금의 삶의 질과 나중에 모든 걸 바꾸는 것만큼 또 어리석은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이거를 되게 어리석게 판단을 했었고 후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을 때 이때 미드텀 랠리가 와서 가격이 빠져서 나 다시 사서 어떻게 할 거는 결국 다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냥 더 쭉 가고, 만약에 그냥 급등을 해버릴지 어쩔 모르지만 그냥 그때 팔아서 당시에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냥 쓰시고요. 나머지 물량을 남겨둬서 걔가 나중에 어차피 걔네 시대적 방향성으로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걸로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는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통해 성공했기 때문에 결국에 투자는 평생 하는 거니까 평생 돈을 벌면 되잖아요. 이번 한 번이 여러분들 투자 인생의 모든 걸 다 끝내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요번에 진짜 암호화폐 투자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계속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어서 자꾸 조급함이 나는데, 투자의 기회는요 평생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요번에 인생의 마지막 기회고 그런 거 없어요. 하고 나면 모든 자산이 토큰화가 되면 또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사이클에 의해서 또 다시 하락기가 찾아오고요. 그때 또 기회가 또 와요. 계속 반복인 거예요. 그거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는 건 없다. 물론 기회가 점점점 가능성이 이제 먹는 퍼센트는 작아지는 건 팩트죠. 그렇지만 지금의 여러분들 현재 삶의 질도 중요하잖아요. 지금의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만약에 환갑새벽이라, 제가 환갑새벽 나이 60에 제 별명이죠. 그래서 몇 년 뒤에 다리가 성치 않아 이러면 지금 얼마가 지금 1억으로 내가 뭔가 즐기는 게 그때 3억 5억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뭐 부모님한테 아니면 어린 자식한테도 다 똑같은 영역인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자유로워져라. 그러면 비로소 여러분들의 투자가 성공하는 그 삶의 눈이 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보는 또 인디케이터 서머리, 여기도 보면 아직 여기잖아요. 아주 안전한 상태. 근데 여기 좀 불구스로만 넘어가면 그때는 반드시 와요.
여러분들 지금 한강물 떠다가 열심히 페트병에 두고 있는데 이때 되면 여러분들한테 대중들이 찾아와서 또 탄산수저 한 병만 파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갖다 막 팔면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때가 와요.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이게 안 올 거라고 걱정하지 말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대중은 이게 안 올까봐 걱정을 해요. 그거는 중력이 없어질까봐 걱정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쿠팡 주문했는데 내일 쿠팡 온다 그랬는데 안 올까봐 걱정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냥 사이클은 밤이 있으면 아침이 오고 겨울이면 봄이 오는 아주 당연한 이치예요. 여기로 가요. 인간의 심리의 사이클에 의해서 일로 옮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는 건 여러분들 당연한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을지를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중국 속담 중에 오직 멈춰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내일을 걱정하고 어떻게 될지,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이 걱정 속에 내 몸을 던져놓지 말고, 정신을 던져놓지 말고 하루하루 1cm씩 성장하다 보면 어차피 멈춰 서 있는 게 아니라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누적되면 난 이미 엄청 많이 가 있다, 엄청 많이 성장해 있다. 그래서 오직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멈춰 서 있는 것만 두려워하면 되지, 지금 잠깐 뒤로 갔네, 지금 몇 발 앞으로 갔네, 하루 나아갔는데 지금 오늘은 못 갔네, 이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조금 나가고 내일 하루 나가서 오직 멈춰 서 있는 것만, 그러니까 스스로 나태해져서 정체되어 있는 것만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벳 속담에도 걱정이 없어지면 세상에 걱정이 없겠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재밌는 말이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세상에 걱정이 없겠다고. 그러니까 걱정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걱정을 분리하는 기술도 필요한 거고, 암호화폐가 일로 안 갈까봐 걱정하는 건 이걸 걱정을 하면 걱정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걱정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면서 이때가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이때 정신을 차릴까, 이땐 필연적으로 오니까 탐욕이 왔을 때 나는 똑같이 대중하고 탐욕에 안 빠질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되는 거죠.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때가 됐을 때 내가 온전히 잘할 수 있는 강인한 내 정신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장기 홀더들 보고 있는 지표, 여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내려왔잖아요. 제가 방송 작년에 할 때 여기였잖아요. 그쵸? 최악의 여긴 무조건 사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고, 대중들은 관심 없었고, 여기 쭉 올라오니까 또 다시 내려갈까봐 또 못 산다고 또 난리쳤죠. 그래서 또 올라오니까 이제 좀 사야 되는구나 하고 샀더니 또 쭉 빠졌어요. 또 안 사. 다시 쭉 왔어요. 지금 또 똑같죠. 이때 어떻게 해요? 결국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언저리 근처 대략 한 7, 8 정도 가면 그때 여러분들이 오직 두려워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상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긴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라는 게 그런 관점인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면 여기 중간에 거의 페어 밸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더 빠질까봐 못 사고, 여기는 비트코인 뭐 만 몇천 달러 간다고 하니까 못 사고, 이미 지표가 바닥인데 그때는 또 만 얼마 막 간다고 막 유튜버들 막 기사들 쏟아져 나와요. 그냥 서로의 공포를 서로 전염하면서 서로 막 부추겨. 너 무섭지? 그래 나도 무서워. 너 더 무서워해라.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기사 날르고 막 더 무서워하고 난리를 쳐요. 그러다 요거 좀 되면 이제 막 2021년 어디 고점인 것 같아요 막 하면서 또 유튜버들 기사들 막 또 난리 쳐요. 또 뭐 실리콘밸리 망할 때 또 난리 치고, 바이낸스도 막 하면 다시 이거 갑니다 난리 쳐요. 이때 다시 이거 간다라고 난리 쳤잖아요. 그러다 이거 나오고 나니까 지금 또 다시 가네 하다가 지금 또 이러니까 또 관심 없죠. 그러다가 관심 가지는 때는 한 달에서 석 달 동안 계속 올라갈 때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대략 요번엔 이 언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랑 도반 여러분들은 우리가 진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뮬레이션도 하고 계시잖아요. 진짜 제가 세뇌 하듯 여러분들한테 글로 매주 글을 써드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시뮬레이션 해야 된다, 어떻게 매도를 하면 된다, 여러분들 탐욕 절제를 어떻게 하면 된다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박혀 있고 여러분들이 이미 정해놓은 것만 바꾸지 않으면 실패하려고 해도 실패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머릿속으로 몸은 이미 체득이 된 거예요. 정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홀려서 나중에 나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캔슬. 나 지금 다시 해볼래. 라고 하면서 탐욕에 몸을 던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성공한 미래를 만날 확률은 9할 이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잘 쌓으면 되는 시기인 거죠. 그쵸? 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때는 엄청 기회의 순간이라고 할 때는 공포라서 못 사고 지금 또 어느 정도 증명이 이루어져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지금은 또 다시 여기로 갈까봐 못 사는 거잖아요. 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타이밍은요. 이 언저리 부근은 다 좋은 타이밍이에요. 이땐 좋은 타이밍이 아니죠. 이럴 때는 지금은 다 좋은 타이밍인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인문학적으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투자를 성공하냐 아니냐로 나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늘 가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늘 경계를 하거든요. 나는 내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를 스스로 늘 경계를 하고 검열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버나 뭐 어떤 암호화폐 뉴스인데 누가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하거나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을 하는 사람들, 뉴스에 나와서 하고 뭐 암호화폐를 하고 하는 사람들, 투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건 저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검열을 하는 건데 본인의 투자도 사실상 자기가 공포 때 자기가 대중보다 더 공포를 먹어서 투자를 실패하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서도 마찬가지, 코인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암호화폐 유튜브 방송을 하고 뭐 하는데 공포 때 자기가 공포를 더 느껴.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멘탈이 나가는 거죠. 그걸 유저들도 다 여러분들도 다 느끼잖아요. 이미 다 보이니까 안 느낄 수가 없죠. 글이나 그 목소리에 다 묻어져 나오니까. 그래서 신념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통해서 수많은 잡음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너무 많은 방송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잡음에 휘둘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랬는데 왜냐면 그 사람도 불안하고 잘 모르는데 막 그런 얘기하면 당연히 휘둘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슴새벽 채널을 하나로 해서 여러분들 통일해서 봐라 이런 얘기가 드리는 게 아니라 제 방송을 보건 안 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해서 그런 그 수많은 뭐 뉴스들 이런 거를 다 그냥 잡음으로 차단을 해두고 여러분요 그냥 진짜 몇몇 진짜 온체인 데이터 하나만 보시거나 아니면 진짜 이거 하나만 봐도 돼요. 이거 하나만 보고요. 이거 하나만 봐도 돼요. 수많은 암호화폐 유튜버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좋은 유튜버 분들 너무 많죠. 저도 이제 그런 분들 되게 와 저분들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게 잘 하시냐 하는 분들 많아요. 진짜 성실하게 오래 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저도 도움받는 유튜버들도 있고 막 FTX 영상 올려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사실 엄청 고생스러운 건데 되게 대단하신 분이죠. 진짜 리스펙트 할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대단한 분들도 많지만 그냥 모든 공포에 휘둘리고 하는 그냥 사실 잔잔발이 좀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잡음에 흔들리는 게 사실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이 구글 트렌드 그 다음에 크립토 공포지수 사실 이 두 개만 봐도 여러분들 투자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뇌피셜이 아니라 제가 책에서 배운 하워드 막스 나심 탈레브 행운에 속지 마라 하워드 막스의 마켓 사이클의 법칙 뭐 돈의 심리학 뭐 이런 몇 가지 투자 명서들 있잖아요. 그거 얘기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 이야기라고 안 믿고 뭐 할 이유가 없죠. 자, 이것도 보면 이제 그 강아지가 자기 구출을 해준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구출돼서 자기 계속 만져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아유 나 만져줘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서 온 길을 느끼게 해줘 계속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그 모든 만물에 다 감정도 있고 강아지들은 그래서 천사라고 하잖아요. 참 그
강아지를 줄 풀어놔갖고 사고 나고 하는 것도 사실 풀어놓은 사람의 잘못이지 걔가 뭐가 잘못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도 얻으시고 이제 전국 타지에서 열심히 열악한 환경 속에 방송하는 어슴 새벽 또 한번 그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좀 다시 방송을 잘 해볼 테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도록 하고, 이번 방송도 조금 지루한 구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랑 도반 분들에게는 제가 또 이동을 해서 제가 글을 남길 수 있다라고 하면 또 이제 글을 남기고 사랑 도반 분들과 뭔가 또 긴밀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평온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